오늘 경제 방담. 네. 네, 오늘 최근 중동 전쟁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확장되는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지금 원래 네.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1320만 배럴의 석유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네네. 이제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막대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자로서의 오페크의 위상과 사우디 위상이 많이 내려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60, $50까지 배럴당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가 네. 후티 반군 때문이에요. 거의 공급 부분에 쇼크를 계속 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유가가. 네네. 그래서 한 $70 선이 무너질 수 있는데 간신히 버티면서 $73, 뭐 $72 이런 식으로. 사실 미국이 이제 올해 2024년 한 중반기 이후부터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다고 이제 페드에서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언지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올해 11월이 또 미국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리를 그래도 낮추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또 이런 일이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유가가 사실은 이게 내려가야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를 또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사실 거의 힘들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연관이 있다 보시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그 유가에 기반된 물가 상승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한 6개월쯤 후에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물가 수준이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는 건데, 그런 효과가 충분히 유가가 떨어지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다시 물가 수준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좀 시차가 걸린다. 그렇죠. 그런 어떤 기제가 이제 발동되기 전에 후티 반군이 공격을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공급 쇼크는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면 중국이 이제 침체가 되고 있고 경제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 그 원유에 대한 유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 부분의 쇼크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거기다가 공급 부분에서는 미국이 그 셰일 원유가 엄청난 양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해서 배럴당 한 $30에서 $40 정도면 2분을 맞춘다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든지 어느 물량까지도 다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나라는 결국은 사우디와 러시아다. 러시아가 덤핑을 쳐야지만 팔 수 있는데 배럴당 $50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러시아는 그 손익분기를 못 맞추는 거죠. 덤핑을 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간에 들어가서 이게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할 수 있는 기제로 이제 좀 당장 무기나 이런 걸 지원을 못하니까 원유로 러시아를 압박해서 빨리 이제 이 전쟁을 끝내자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서너 달이라도 혹은 6개월이라도 버티자. 그러려면 후티 반군이나 이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호르무즈 해협이 한동안 막히는 그런 쇼크가 일어나야지 이게 한 $70 선도 한 서너 달 유지가 된다.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동안 한두 달 사이에 올랐던 게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거의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추후에는 다시 좀 어떤 희망은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빨리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왜냐면 후티 반군이 이렇게 공급에 쇼크를 주고 $70 선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게 상당히 이제 물가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제 기존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짜장면 값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올라간 짜장면 값은 내려가지 않아요. 이미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의 그 오름세가 사회 곳곳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나 인건비에 많이 녹아들어서 체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석유, 식료품, 뭐 기초적 원자재 가격을 뺀 그 기본적인 물가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이 녹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오름세가 이제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 흐름이 바뀌려면 결국 유가가 $50 혹은 $60 선으로 팍팍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3, 4개월 후에 이제 반영이 돼서 금리가 낮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쯤이면 그 정도까지 좀 내려가면서 분위기를 봐줘야 되는데 이 그 후티 반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너 달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금리의 하락이라든지 세계 경제의 반등 속도가 미스매치 되는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그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막 오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또 올라가지 않고 상당히 무겁게 좀. 예, 그 8만 선을 이게 넘지 못하고 지금 뭐 다시 7만 1천 갔다가 다시 3천 올라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삼성전자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